제가 이상인 부위원장 지금 대행께서 2023년 11월 29일 날 전체회의 때 YTN 매각 의결한 날 그 2인 위원회 하면서 셀프 각하한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더니 대법 판례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냥 자료를 받았어요. PPT 좀 띄워주세요. 그 자료가 뭐냐면 2015년에 사립학교 징계위원회 관련된 대법 판례를 여기에 적용해서 주셨는데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여기는 보면은 모든 위원들이 기피 신청을 해갖고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대법 판례가 그렇게 났어요. 그리고 이상인 부위원장님 거는 우리 사조 조합에서 그 유진 회장의 그 소송을 대리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하를 했어요. 사례가 완전히 다른 사례를 갖고 저한테 대법 판례가 있다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법조원이니까 뭔가 고민을 하고 하셨거니 했는데 전 이걸 보고 아니 무슨 위원을 기망했나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사례를 갖다 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위원을 기망하고 완전히 위증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판례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서로. 저건 당연히 기피신청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조직적으로 저렇게 한 건데. 그리고 이상인 부위원장은 소송을 대리했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판례라고 저한테 줬어요.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과하세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어제 법조인이 아까 무슨 황정화 의원에 대해서 모욕적이라 그랬는데 저 정말 모욕적이에요.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판례를 갖다 대요. 예? 아니 말이 됩니까 이게? 사과하세요 사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증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할게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그리고 방통위원회에서 11월 29일 날 속기록을 저한테 공개했어요. 오늘 저번 속기록은 공개 안 한다고 지금 안 하고 계신데 공개를 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당사자 자격이 없다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위원장 1인만 남게 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서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이 논리라면 당사자 자격 없음 판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인 체제에서는 모든 건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기피 신청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날 회의에서 기피 신청에 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불법이고 셀프 각하에 대한 책임을 이상인 부위원장께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하 결정을 했던 관련 법리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저는 뭐 위증이나 또 위원님의 생각을 과 견해를 달리할 뿐이지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됐고요. 아까 그 판례 비교했는데 저는 그 판례에 다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김성순 변호사께서 기피 신청의 실질적 사유를 따져야 된다 그랬는데 사유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각하했어요. 그리고 여기 그래도 저명한 법률학자인 한상희 교수님도 각하 결정은 의결권 남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분에서 이상인 부위원장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아니면은 다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차분하게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각하하고 그렇기 때문에 YTN 매각이 불법이고 무효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죠. 법원에서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기피제도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속 딴 말만 하시는데 여기 앞에 PPT 좀 잠깐 가주실래요? 요 전 거로. 고등법원. 네. 이제 다음이요. 다음. 여기 보면 서울 고등법원 결정문에 우리 사주 조합에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될 신청인 적격이 여기 인정된다 그러는데 이것도 계속 딴 얘기를 하세요. 이 부분도 계속 적격하지 않다고 딴 얘기를 하시고 아까 판례도 계속 다른 판례를 들으면서 엉뚱한 법조인 출신 부장 판사 출신 맞으세요 정말? 위원님, 저희는 사례는 그 사례에 드러난 법리를 원용한 것이고 그 부분이 아니 아까 그 판례 대법 판례가 해당됐기 때문에 대법 판례가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거기 위원 중에 모든 위원님, 사람이 기피 이 신청을 부분은- 했는데 집단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는 그 관련 법리에 따라서 그래서 각하 결정을 했던 것이고 지금 YTN 최다 출자 변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이 쟁점이 되면은 아니 대행님 잠시만요. 이용기 위원님 요 PPT 띄우고 질문하실 게 있었잖아요. 아까 요 앞에 있는 그 각하할 때 기피 신청 각하할 때 보면 우리 사주 조합이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에 한 사유를 댔는데 지금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YTN 우리 사주 조합에게는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고 했으니 네. 지금 그거 질문하십시오. 1분 더 드리세요. 예. 조합은 인정을 했어요. 이용기 위원님 마이크 넣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 질문하십시오. 그러니까 노동조합은 인정을 안 해주고 우리사주조합은 인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사주조합도 집안 있고 경영권에 좀 관여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정을 해줬는데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위원님 말씀드리면 아니 이 법원 고등법원의 결정문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아니라 저희가 고등법원 결정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동관 전 위원장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하 결정할 때는 두 가지 사유를 잡았습니다. 하나는 당사자 적격, 또 하나는 관련 법리에 따른 기피 조건 남용에 저 해당된다고 죄송한데요. 봐서 그 얘기 우리 다 각하한 알고요. 건데 첫 번째 이 사유. 부분에 대해서는 아 잠깐만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당시에는 우리 사주조합에게 지금요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중단하세요. 지금 이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 알아요. 두 가지로 했다는 거. 이윤기 위원께서 PPT로 잘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사유 당사자 적격성 그 건에 대해서 5월 23일 날 서울고등법원이 이런 결정을 했어요. 적격성이 인정된다. 이건 법원 판결이잖아요. 이걸 부정하십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이윤기 위원님께서. 이윤기 위원님 본안에서 질문하실 게 더 남아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1분 더 그날 11월 29일 회의 자체가 좀 무효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후에 의결한 YTN 매각건도 무효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판례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판례를 갖고 저를 기망한 건 사과하세요. 저는 위원님 기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판례가 앞뒤가 맞아요? 그 유사한 판례의 판례예요. 법리를 원용해서 저희가 각하 결정을 한 것이고 아니 법기술자세요? 말씀하신 뭐 대로 장난 놓으세요? 법원에 아니, 지금 상식적으로 소송이 얘기를 하세요, 계류 중에 상식적으로. 있고 거기에서 법적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제 본안 재판이 곧 진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법원에서 부위원장님은 판단이 나올 걸로 지금 봅니다. 책임질 일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아까 정동 위원님도 위원님께서도 탄핵해야 된다 했는데 저는 역대 위원장님보다 더 불법적인 일을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거 답변하려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네, 그냥 알겠습니다. 질책하신 거고요. 아까 이준석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죠.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예.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2분 드리세요. 2분.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우리 방통위 위원장 후보자님 인사청문회 이틀간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 노조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정치 공세일 뿐이고 그리고 이진숙 마녀 사냥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애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후보자님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왜 실시됩니까? 이동관 위원장님은 취임 3개월 만에 이제 자진 사퇴하셨고 그리고 김홍일 위원장님은 6개월 만에 자진 사퇴하셨습니다. 탄핵 소추를 발의해서 방통위가 식물 상태가 되는 것을 막고자 자진 사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모두 민주당의 탄핵병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의 사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그 보도 자료를 내셨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방통위원장 사퇴로 인해서 2년 만에 방통위원장 청문 준비 비용이 문재인 정부를 초과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서 2년 동안에 1억 3,900만 원이 넘는 인사청문 비용이 들어갔고, 문재인 정부 5년 기간에 쓴 것은 1억 800만 원이 좀 더 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넘어섰는데 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탄핵병으로 인해서 방통위원장 사태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와 행정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현재 방통위 현안이 얼마나 많은데 민주당의 어떤 언론 장악 야욕으로 인해서 낭비되고 있는 국회 보좌진, 정부 부처, 국회 사무처 등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더 낭비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충건 위원님, 그러면 본 위원장이 언론 노조에 잘 보이려고 이틀 하자고 한다는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취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발언은. 그리고 거꾸로 우리 이제 서로 각 당의 대표로 나와 계시는데, 민주당 위원이나 조국혁신당 위원께서 박충건 위원님이 용산에 잘 보이려고 그런 발언을 한다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제가 제지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24일, 25일 하자는 주장 있을 수 있고 24일 하루 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그 위원장이 언론노조에게 잘 보이려고 이 안을 올렸다고 말하시면 그건 저와 언론노조의 관계를 너무 모르시는 얘기여서 팩트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차피 말씀하셨으니까 1억 얼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들어간 비용의 기준 날짜가 언제인지는 아세요? 기준 날짜. 예, 그래서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분, 예, 말씀하십시오. 이훈기 위원님. 예, 저 인천 남동을의 이은기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이진숙 후보자는 뭐 우익적인 언론관, 그리고 아까 블랙리스트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어제 충격적인 걸 하나 발견했는데 2022년 11월 10일 날 자기 페이스북에 MBC를 압박하기 위해서 광고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를 총괄해야 될 위원장이 광고를 갖고 특정 방송사를 압박하겠다고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런 게 제가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청문회에서 충분히 이분이 정말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검증을, 특히 정책적인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하루는 턱도 없이 부족하고 뭐 이틀이 될지 3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을 하고, 특히 방통통신위원장이 지금 대행체제가 6명, 7명 계속 불안정한 체제가 계속 되는데 방통위원장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더욱 지금 후보는 벌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증하는 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는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최소 2일 이상 그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잘 들어. 계속 듣고 있는데요. 며칠 우리 지금 전체 상임위를 몇 번째 하고 있거든요. 방통위 때문에 참 자괴감이 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느껴집니다. 저기 꼭 마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앞에 과학기술은 없는 것 같이 방송위원회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완전 모든 사단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금 비롯되고 있거든요. 방통위 설치법에 네. 그 합의제 기구인 점 고려해서 저희
지난번 김홍일 전 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셨지만 저희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바람직하지 나머지 않다. 세 분의 상임위원들을 빨리 지금 이 추천하셔서 절차는 이사 추천 감사 이거는 지금 법 12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뒤에 뭐 국민 여론 수렴이나 이런 것들은 사소한 일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사소하다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중대한 일인가요?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가요? 다 기본 사항들입니다. 저희가 의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사안입니다. 일정대로 하셨나요? 일정에 의결이 안 됐죠. 세부 계획은 다 의결을 했지만 저는 사소하다는 표현 아까 드리지 않았습니다. 세부 계획은 다 의결했는데 그 세부적인 절차 예. 그거는 이제 일종의 행정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종전 예에 따라서 그걸 충분히 그러면 일주일 정도 언제까지 기간- 해야 된다는 기한이 있습니까?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한 없죠. 예. 그러면 왜 이렇게 급하게 하죠? 아니 종전에도 공모 기한이 끝난 이후에 아니 일주일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일정 자체를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냐고요. 지금 이사가 박문진 이사가 바로 선임이 안 되면 박문진이 무너지거나 MBC가 무너지거나 KBS가 무너지나요? 위원님 그 역대 예.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있어서는 한 4주 내지 5주 정도는 항상 기한이 걸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1 45주 정도로 년도에도 딜레이가 됐을 때 네. 문제가 되나요? 법에 있는 절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도 지금 2명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는 다 채워서 운영해야 되는 이렇게 급박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방송통신위원회를 다 구성하지 않고 2명으로만 위원해도 되는 그 사항보다 더 중대한 일인가요? 거기가? 여기 방송통신위원회는 2명으로 해도 되고 박문진이나 KBS는 절대 인원이 결혼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심지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위원장 선임하는 절차 진행 중이잖아요. 위원장 선임 절차 진행 중이지 않아요? 맞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죠. 네. 그럼 그 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그 다음에 추진해도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심의 의결하는 거는 신임 위원장이 오든가 다른 위원이 추천돼서 임명이 돼야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위원장이 지금 선임 중에 있잖아요. 그분이 와서 해도 되는 일을 굳이 지금 급하게 혼자 어떻게 보면 우리 속된 말로 독박 쓰고 다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만약 이게 잘못되면 지금 대행께서 직무대행께서 전부 책임지셔야 되는 일이에요. 불법적인 사항이 혹시 이게 불법이다라고 밝혀졌을 때는 직무대행께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지금 법률가시니까 그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저는 불법한 그 행동이나 행위를 하지 누가 않았습니다. 그걸 판단합니까? 그건 법원에서 판단하시는 거고 그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본인이 불법이 아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판사하셨으니까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위원님, 2021년도에도 당시 국회에서 그 방송 3법 등 그런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었고 그런 논의도 있고 그때 위원회에서도 그 좀 이사 선임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위원들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당시 위원장님이나 또 여러 위원님들이 공용 현행법에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방통위의 책무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직무대행님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 시간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지금 혼자서 그거를 굳이 지금 위원장이 선임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기다릴 여력이 없이 막 추진한 이유가 뭐냐고요.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하는 바람에 저도 지금 어떤 심의 의결을 할 수 없는 지금 방통위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도 되잖아요.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기한이 있냐고. 기한 없다고 했잖아요.
이 국민 기한도 없는데 그거를 지금 막 추진하는 혼자서 그것도 무리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선임 될 때까지. 저는 통상의 절차만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통상의 절차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혼자서 다 책임지고 다 하겠다고 하는 게 무슨 사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공무원 하셨잖아요. 판사. 저도 공무원을 계속 해봤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기다리지 않고 하냐는 겁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는 6월 28일 의결한 그런 의결 내용에 따른 그 절차만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의 아니 것은 그 절차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한이 없다고. 언제까지 해라라는 기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위원장 선임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많이 아무리 길어도 한 달이잖아요. 한 달은 못 기다려요? 한 달도 못 기다릴 일이냐고요, 그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이혜민 위원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로 노정면 위원님 질의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면 됩니다. 네, 그 국민 의견 수렴을 김홍일 직무대행이 하신 거잖아요. 아니. 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이상인 죄송합니다. 이상인 직무대행이 하신 거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이 한국방송공사 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에 대해 7월 15일 월요일 9시부터 7월 19일 금요일 6시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받는다 이렇게 결정하신 거잖아요. 국민 의견 아니, 수렴 결정하신 거잖아요. 자꾸 설명하지 말고 제가 결정하신 거잖아요. 맞죠?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거죠? 위원회가 결정한 겁니다. 지금 말씀처럼. 그러니까 위원회가 결정하면 이상인 위원장이 직무대행이 아니고 위원회가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직무대행이 결정했습니까? 위원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을 자, 그래, 알겠습니다. 채택해서 네. 공모 기간이 지난 그러니까 후에 6월 28일 날 바로 의결한 게 아니죠? 실시하기로 그 의결을 했고 아니, 그러니까 6월 그거에 대한 28일 날 세부 절차를 제가 진행한 겁니다. 위원장님 저 직무대행입니다. 직대님 지금 장난하세요? 제가 최대한 존중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했다. 위원장이 아니라 직대다. 그렇게 말장난하지 마시고요. 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라고 거기 적시가 돼 있어요. 지금 이상인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본인이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 28일 날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결정이 안 됐고 그 뒤에 결정하신 거잖아요. 네, 그 뒤에 결정하신 세부계, 거죠. 즉 기간 자체는 예. 제가 행정 절차에 따른 아니, 그거 행정인으로서 결정하신 제가 거잖아요. 결정한 겁니다. 예,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윤기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예전에요. 그 KBS에서 재척사유 들어왔을 때 사회권을 갖고 있던 직무대행이 사회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임위원 2명이 결정한 적 있죠? 무슨 말씀이신지 잘 김효재 위원하고 이상인 위원하고 김현 위원이 3명 있을 때 KBS 이사에 대한 그 저희가 해임 처분을 내릴 때 그때 당시에 김효재 직무대행에 대해서 KBS에서 기피 신청을 했을 때 그때 사회석에 앉아있던 김효재 위원께서 사회권을 내려놓고 재석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2명이서 1명이 기권하고
한 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해서 기각이 됐잖아요. 예. 예, 그 두 명이 한 거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두 명이 남아 있을 때 기피 사유가 들어오면 그 사회권이 그 재석은 되지만 제적위원이 아니잖아요. 한 명이 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즉 뭐냐면 이상인 위원은 그때 결정권이 없어요. 발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석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두 명이서 짬짬이를 했기 때문에 앉아서 회의를 한 거거든요. 기피 대상자가 들어오면 그 기피 대상자는 회의에 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인 의원은 부정행위를 한 거예요. 선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퇴장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3명이서 해야 된다. 또는 4명이 해야 된다라는 게 그래서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2명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피가 들어오면. 그래서 불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때 김효재 의원은 왜 재석에 포함 안 시키고 둘이서 결정했습니까? 그럼 김효재 의원도 그 의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3명 있을 때 1명이 기피가 들어오면 2명이서 의결 정족수가 된다. 2명 있을 때는 1명이 기피가 들어오면 1명이 의결 정족수가 되는데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보류를 해야 된다. 1명이 더 들어올 때까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했다는 겁니다. 동의 안 하시지만 그런 겁니다. 적어도 3인 체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3인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또 한번 드릴게요. 6월 28일 날 세부적인 의사 일정에 대한 결정은 안 하신 거죠? 기본 계획에 대한 결정은 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 김 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날 뭘 하고 몇 월 며칠 날 뭐 하고 이런 건 결정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요. 공모기간이 끝난 직후에 예, 다 알겠습니다. 실시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결정했던 겁니다. 혼자서는 못 하는 거예요. 유언해라고 하면 유언이에요, 유언. 그러니까 한 명이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전례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에 대해서. 어떤 이사 보고? 후보들에 대해서. 명단은 53명, 32명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았다 맞습니까? 그 인원수와 예. 그리고 국민 의료 수렴을 하면은 바로 저희가 그 외부 공개하기도 돼 있습니다. 예. 그 명단만 알고 있다는 거지. 아니 명단이라는 게 이름만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그분들이 인적 사항이 포함된 몇 년생, 그다음에 경력이 뭐고 자기소개 뭐고 왜 내가 이 많은 그 뭐 그거는 계획서. 저는 지금 보지 않았습니다. 자, 저 사무처장님 보고 안 하셨어요? 상임위원한테 이거 보고 안 했습니까? 그 이사 명단. 제가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습니까? 예. 그럼 사무처장 보고 받았습니까? 저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53명, 32명만 알고 예. 이사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다. 예. 그러면은 보고를 안 받았으면 그거 어떻게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합니까? 그러면은 과장선에서 지금 가지고 다 있는 겁니까? 자미애 과장님 지금 자리에 없나요? 없나요? 그러면 요 주무국장님,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까? 잠깐만요. 주무국장님 지금 보고 안 했습니까? 이사 명단에 대한 보고 안 했습니까? 주요 경력하고 명단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명단이 뭐뭐 들어가 있으면 명단 안에 명단 그러니까 이름하고 간략한 이력 정도가 들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서류들은 보고 안 했다고요? 네, 서류는 바로 왜 보고 안 합니까? 국민 의견을 접수하는 것은 1분 더 드리세요. 또 하나의 절차지만 상임위원들한테 그 즉시 보고하게 돼 있어요. 왜 보고 안 합니까? 보고 안 받겠다고 한 겁니까? 보고를 안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아니 잠깐만요. 예. 저희가 아니라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한 겁니까? 보고를 안 한 겁니까? 보고를 안 받겠다고 하신 적은 보고를 안 한 겁니까? 보고는 저희는 보고 누락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명단을 드리는 걸로 보고를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명단과 자기소개서와 내가 왜 이것을 임하게 됐는지에 대한 서류 전체 일체를 상임위원에게 보고토록 돼 있어요. 지금 아직 2018년도, 2021년도에 7월 11일 날 접수가 마감되는 즉시 상임위원에게 5명에게
그 서류 전체를 다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서류 면접 보기 전에 선별 작업을 해야 되거든. 명단만 보고 드렸습니다. 뭐 적절한 시점에 아니 1분 더 드리세요.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1분 더 드릴 수 있다고 드리세요. 생각했습니다. 추가 질의. 아니 1분 더 하시고 추가 질의. 이상인 위원께서 2018년도와 2021년도를 준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2021년도를 준한다면 7월 11일 날 박문진 이사와 KBS 이사 후보자에 대해서 7월 11일 마감되면 그 즉시 상임위원들에게 서류 전체를 다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고에 보고. 그 보고를 지금 안 했다는 거잖아요. 7월 11일, 오늘 7월 16일이면 5일 동안 상임위원에게 보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예전처럼 안 하십니까? 예전처럼 하셔야죠. 부위원장님께서 18년, 21년의 예를 18년도에는 없었어요. 21년도 네, 얘기하는 겁니다. 21년의 예를 준해서 아니, 아까 하셨다는 이상인 말씀은 위원이 전체적인 절차를 거기에 따랐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절차에 따라서 준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면 네,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권한대행께서 준한다고 표현하신 거는 전체적인 절차를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추가 질의하시고요.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 듣고 있는데요. 진행 발언 신청하신 거죠? 과기정 이거 동부 업무 보고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날짜가 잡히는 대로 정식으로 보고 받기 전에 우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 보고서를 의원님들에게 여야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 반인데 아직 업무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게 위원회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기정통부 장관님 그리고 우주항공청장님을 비롯한 각 부처에서는 위원님들께 각 부처 상세 업무 보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님과 방통위 관계자를 제외한 다른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나가시고.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 변경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현안 질의의 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정동영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7분입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는 권력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첨예한 갈등과 대결의 그 본진이 지금 방통위에서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석 달짜리 방통위원장, 6달짜리 방통위원장, 그리고 이제 3번째 방통위원장 임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상인 위원장께서 직무대행께서
세부적인 절차를 진행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절차의 하나가 국민 여론 수렴입니다. 왜 국민 여론 수렴을 하는 거죠? 이유가 뭐죠? 선임 절차의 투명성,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채택했던 제도고 저도 그 제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제도에 공감한다. 지금 KBS, MBC, EBS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공영방송은 국민 여론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사 선임이니까 당연히 국민 여론 수렴은 중대한 절차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세부적이라고 해서 이게 사소한 게 아니라고 아까 본인도 인정하셨죠. 사소하다는 표현은 말씀 안 안 했죠.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중대한 절차입니다. 국민 여론에 입각해서 선임된 이사진이 구성된 것이 영국 BBC입니다. BBC가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인정받는 것은 바로 이사진 구성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중대한 절차를 직무대행이 지금 위원회는 사실상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해체된 거죠. 지금 이상인 1인 독임 구조란 말이에요. 독임이잖아요. 없죠. 이상인 직무대행 말고 위원이 있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없죠. 지금 독임 구조죠. 그런데 법상 방통위는 독임제입니까? 합의제입니까? 합의제잖아요. 합의제잖아요. 합의제 기구인데 이 중대한 국민 여론 수렴을 독임 기구처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중대한 법률 위반 아닙니까? 본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 수렴 의뢰 절차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거지,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지, 제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닙니다. 원칙만 정해졌지.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오늘 16일입니다. 앞으로 나흘간 3일간 국민 여론 수렴을 한다는 결정은 직무대행이 한 거잖아요. 아니요. 위원회에서 국민 여론 수렴 절차 그리고 후보자 결격 사유 조회 이런 절차를 다 의결했고 그 세부적인 절차 자체가 그 공모기간이 끝난 뒤에 날짜를 결정한 것은 이상인 직무대행이잖아요. 19일까지 한다. 29일까지 할 수도 있는데 19일까지 한다는 건 이상인 직무대행 판단 아닙니까? 누가 저 밑에 사무처장이 했습니까? 종전에 예외한 걸로 하기로 그때 논의가 됐었고 종전에도 다 일주일 정도 아니면 또 짧은 5일 정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이라는 게 그게 2008년도 종전이라는 게 법률은 아니잖아요. 무슨 규칙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참고례잖아요. 참고 사항이 이 독임제인 것처럼 직무대행이 이 중대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19일 날 마감시킨 것 그거 자체가 권한 남용이다 이 말이에요. 권한 남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세부 이게 권한 남용에 해당되면 행정행위로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 뭐라고요? 세부 절차에 대해서 자꾸 세부를 강조하는데 세부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않느냐 하는 말이죠. 중요한 그 국민의원 절차를 진행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했던 것이고 그 세부적인 절차 진행되는 거를 행정행위로서 하고 있는 김홍일 위원장은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과거와 같이 진행한다라는 것까지 결정했지 19일까지 여론 수렴 절차를 마친다라고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지시한 것은 독임제 수장인 것처럼 직권을 남용한 이상인 직무대행의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위법한 행정 절차 집행이란 말이죠.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아요? 혼자 결정했잖아요. 세부적인 행정행위는 아니, 그 결정은 19일 날까지 하기로 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이상인 결정이죠. 위원회에서 공모 절차가 진행된 직후에 그 관련된 절차들을 다 진행하기로 19일 날 마감하기로 한 것은 이상인 결정 맞죠? 누가 결정했습니까? 어디 저 사무처장이 했어요? 아니면 직원이 했어요?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부분에 본인도 문제가 인정했죠.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책임지십시오. 자, 이 중대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있어서 국민 여론 수렴은 핵심 중에 핵심 본질 절차입니다. 객관성, 투명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인사에 관한 임명을 위해서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결정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위원회와 함께 해야 할 것을 본인 1인 독임제 수장처럼 행사한 것은 분명히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것은 방통위 직무대행으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드릴게요. 김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 질의. 노정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 드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기피 신청권 남용에 대해서 자꾸 법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해당 법리는 불가피성이 인정될 때 아닙니까? 그 해당 위원을 기피 신청했을 때 위원회가 가동되지 않는다. 무력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명백하다. 그럴 때 하는 거죠. 그리고 시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회의를 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성이 인정될 때만 인정되는 법리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법기술자 같은 말씀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듣는 사람을 바보 취급을 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위원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위원을 채울 시간이 없었어요? 그건 방통 과정이에요. 정치권의 책임이든 대통령의 책임이든 그 책임을 왜 신청자인 민간인한테 전가합니까? 하나 남는 것은 유일하게 YTN 우리사주조합의 당사자 적격성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직무대행께서는 반복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서울고법의 결정이 배치되는 결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이 무조건 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얘기는 본인과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유진그룹의 변호사였다는. 그와 관련된 판단을 어떻게 본인이 합니까? 법조인 출신이. 스스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려고 해도 이거는 불가피성이나 시급성을 따져서 본인은 이 판단에서 빠져야 되고 정말로 이것이 기피신청권 남용이 되려면 이 위원회가 지금 이 순간에 열리면 안 된다는 그런 불가피성을 국민께 알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빠지는 게 맞죠? 이게 법 이전의 상식이고 법리에도 부합하는 것이고요. 자꾸 호도하지 마십시오. 6월 28일 전체회의 의결 내용에 종전에 또는 통상의 예에 따라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통상의 예에 따라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 그렇게 한다라는 내용이 의결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모르세요? 물으시는 겁니까? 예,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때 2018년, 2019년도에 따랐던 아니, 세부 계획에 대해서 2024년 걸 여쭤보잖아요. 네. 6월 28일. 그러니까요. 2018년 21년도에 네. 의결했던 그 세부 계획을 토대로 해서 거의 동일하게 의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니, 대로 동일하게 의결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동일하게 의결한다라고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토론하면서 그 위원회에서 그 김홍일 위원장과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어요? 의결을 했어요? 논의와 의결 안 하신 거죠? 의결을 보시면은 종전에 아니, 보여줘야 들어갔던 보죠. 보여줘야 보죠. 제가 묻는 지금 질문 이해를 못 하신 건가요? 종전의 예 또는 통상의 예 2021년, 2018년 사례에 따라서 한다라고 의결하셨어요? 아니면 그런 논의를 한 것에 불과합니까? 답을 못 하시는군요.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지금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면 이 날짜 이거 너 좀 불충분해. 의견 수렴 들어오는 게 좀 부족해. 이런 판단을 해서 일정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회 결정으로. 위원회 결정으로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월권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다 차단하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일정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위원회가 이 일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침해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의결할 때 세부 절차를 얘기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의견 수렴도 들어가 있고 이 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결격 사유 확인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후보자 선정도 그냥 하시면 돼요. 들어 있어요. 심지어는 임명까지 들어 있습니다.
세부 절차가 다 적혀 있어요. 그냥 다 하세요. 왜 선택적으로 어느 거는 본인의 임의로 날짜를 지정해서 하고 어떤 거는 이거 위원회가 와야 되니까 못합니다 하고. 그래서 후보자 선정은 언제쯤 하십니까? 그건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걸 지금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의견 수렴 절차 언제 합니까? 모릅니다라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위원회가 이것을 수정,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왜 침해하시냐는 거예요. 왜 질문을 모른 척합니까? 통상의 예에 따르고 있다고요? 그렇게 하라고 누가 의결했습니까? 본인이 의결한 내용조차도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여러 번 답변 드렸고요. 통상의 그 부분에 절차에 따라서 있어서 한다라는 것을 의결하셨어요? 만약에 논의만 절차가 하셨어요? 잘못됐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원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왜 또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6월 28일에 의결을 하신 내용 안에 통상의 예에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몰라요? 답을 안 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담합니다. 지금 답변 태도는 지금 저희 위원회 전체를 모르겠어요. 저만 모욕감을 느끼는 건가요? 이 질문의 의미를 모른다고요? 해당 내용을 특정해서 의결했냐라고 묻는데 그걸 몰라요? 의원님 아까 여러 번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다 그 답변이 뭐해서 재확인하는 거예요.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세부 확인해 계획에 주세요. 대해서 네. 6월 28일 날 위원회에서 두 위원장과 저 둘 사이에 다 토론을 거치고 논의를 거쳐서 세부 계획을 확정했고 저는 지금 직무대행의 권한으로서 행정 절차만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통상의 예에 따라서 한다고 의결을 하셨냐고 물었어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두 분이 논의하신 내용을 의결했다라는 건 이해가 돼요. 그거 못 알아들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2018년, 2021년의 사례에 따라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예. 그 내용이 의결 내용이 들어있냐고요. 의결 내용은 그 지난번 통상 절차와 같이 이 공모기간이 끝난 뒤에 그 다음에 국민의원수 절차도 그대로 이번 선임 계획 안에서도 그걸 채택을 해서 실행을 하자. 그리고 또 결격사유소에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로 그때 의결했던 것입니다. 통상 절차라는 네 글자가 1분 더 드리세요. 1분. 내용을 갖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내용이 저희가 의결했던 내용들이 다 통상의 종전의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린 그러니까 겁니다. 통상 절차라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내용이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답변을 회피하세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 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예, 없으시면 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질의할 거예요. 예.